이야기는 어느 여름밤 한 대학생인 민수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당시 민수는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는 대신 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민수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고시원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자 정이 넘어서야 고시원에 도착했다. 그가 거주하던 고시원은 오래된 건물이라 낡고 음산한 느낌이 강했다. 복도는 항상 어둡고 이따금씩 들리는 다른 방에서의 소리와 외부의 바람소리가 기묘하게 뒤섞여 긴장감을 자아냈다. 민수는 이런 고시원의 환경에 이미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은 어딘가 달랐다. 방으로 들어선 민수는 문을 닫자마자 의문의 한기가 느껴지는 것을 감지했다. 선풍기를 켠 것도 아닌데 묘하게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맴돌았다. 민수는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고자 하며 빨리 씻고 잠에 들기로 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눕자마자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낮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리는 속삭임이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민수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단조롭고 기계적인 울림이 섞여 있어 꼭 녹음된 것처럼 들렸다. 놀란 민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혹시 누군가 장난으로 스마트폰에 녹음된 소리를 틀어둔 것일까 생각하며 자신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냥 지친 몸을 이끌고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이번엔 더욱 선명하게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리고 소리의 방향도 확실해졌다. 바로 머리맡에 있는 작은 옷장 쪽이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켜고 옷장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갑작스럽게 옷장의 문이 벌컥 열렸다. 깜짝 놀란 민수는 뒤로 물러났고 옷장 안에는 낡은 녹음기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게 뭐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녹음기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형식으로 그 위에는 사라진 이야기들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두려움을 참지 못한 민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갑자기 방 안가득하게 여자의 흐느낌 소리와 함께 소름 끼치는 속삭임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신의 마지막 밤이, 당신의 마지막 시간. 민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이 녹음기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건지,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그날 밤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그는 즉시 녹음기를 방 안구석에 던져두고 이 모든 것이 장난일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며 밤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꿈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쫓기며 그 좁고 어두운 복도를 달렸다. 그 존재는 민수를 향해 나지막이 읊조리며 점점 다가왔고 민수는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다시는 그런 악몽을 꾸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곧장 고시원 관리인을 찾아간 민수는 그 녹음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관리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잠시 생각하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나서 덧붙였다. 여기서 그런 녹음기 놓고 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네. 다만 전에 이 방에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들었어. 민수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이사를 준비했다. 옮기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그 녹음기를 폐기하려 했다. 하지만 손에 든 그 녹음기가 이상하게도 멈추는 법 없이 계속 작동되었고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무슨 수를 써도 끊을 수 없었다. 공황에 빠진 그는 녹음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며칠 후 민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그는 가끔씩 그날 밤의 경험이 진짜였는지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민수의 꿈속에서는 언제나 그 녹음기에 담긴 속삭임이 맴돌고 있다. 이것은 민수에게 상처로 남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그는 종종 고시원에서의 일이 충격으로 그에게 가슴 깊이 남아 그 기억을 지워보려 노력했지만 그 속삭임은 그의 의식에 잔상을 남겼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도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고시원이나 낡은 건물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언급된다. 그 이후로도 민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하며 자기 자신에게도 무언가 설명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느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등을 오싹거리며 자신의 방문을 2번씩 잠그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도시의 분주함과는 거리가 먼 이곳은 저녁 8시만 되어도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나는 이곳에서 자란 토박이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고향이라 어릴 때 방학마다 이곳을 찾곤 했다. 그동안 분주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쉬어가고자 이곳을 찾았다. 마을에 도착해 오랜만에 외갓집에서 짐을 풀고 잠깐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고 나서 나는 밤 공기를 쐬며 한적한 길을 걸었다.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걷다 보니 어느덧 밤 11시 마을 끝자락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 한 채가 있었다. 어릴 적엔 그 집이 참 무섭다고 느껴졌었다. 길가 사람들이 말하길 그곳에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가끔 창문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가 떠올라 발걸음이 멈췄다.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무섭기는 하네. 그런데 그때였다. 무엇인지 모를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폐가의 창문 쪽이었다. 다시 봐도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낮은 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오싹한 기분에 휘감겼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 이번엔 정말 명확하게 들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누군가가 쫓아오는 듯한 느낌의 빠른 걸음으로 달았다. 다행히 외갓집 문 앞에 도착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때서야 긴장이 풀리며 몸이 풀썩 주저앉았다. 다음날 아침 식사 도중 할머니께 어젯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말없이 내 얘기를 듣고 계셨다. 말이 끝나자 할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그 집에는 오래전 슬픈 일이 있었다. 젊은 여자가 그 집에서 목숨을 잃었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구나.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진 듯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해 다니다 보니 점점 폐가가 되어버렸단다. 허나 아직 그 여자의 원혼이 그곳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따금 얘기하긴 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젯밤에 일이 더더욱 소름 끼쳤다. 내가 들었던 소리가 진짜 그 여자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고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만끽하며 빠르게 시간은 흘러갔다. 도시로 돌아가기 전날 밤 나는 그 집 앞을 마지막으로 지나갔다. 무언가 묘한 술렁거림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마치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도시로 돌아온 후 나는 매일 바쁜 일상에 쫓겨 그날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갔다. 하지만 가끔씩 한적한 밤이 오면 문득 그 마을과 폐가가 떠오르고는 했다. 마치 그것은 나에게 무언가를 잊지 말라는 신호인 듯. 그날 이후로 나는 소중한 것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사랑과 결핍, 그리고 누군가의 그리움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와 불빛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귀신이 나와 사람들을 보고 있다고도 했다. 몇 년 전 이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이 귀신에게 잡혀갔다고 믿고 있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호기심이 많은 대학생 4명이 이 마을에 여행을 왔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귀신의 집에 대해 들었고 오싹한 공포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결국 그들은 겁도 없이 그 집에 가보기로 했다. 길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고 집으로 가는 길목은 그리움으로 가득 찬 듯 고요했다. 이윽고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문은 삐걱거렸고 창문은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가볍게 집 안에 들어갔다. 집 안은 오래된 먼지와 나무에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찼다. 벽에는 낡은 그림들과 금이 간 거울이 걸려 있었고 그들은 거울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두가 웃으며 시작한 탐험은 점점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듣던 중 한 친구가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오래된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그러나 2층에 도착하자 기묘한 느낌이 그들을 멈추게 했다. 짙은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들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한 친구의 핸드폰 불빛이 꺼졌다. 그 다음에는 다른 친구의 핸드폰도 꺼졌다. 전등 불빛도 사라졌다. 아무리 켜보려 해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숨소리만이 긴장을 더했다. 갑자기 한 친구가 비명을 질렀다. 무언가 그의 발목을 잡아 끌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놀란 친구들은 그를 잡아당겨 도망치려 했다. 그때 갑작스럽게 그들 앞에 종이장처럼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눈은 검고 깊은 구멍처럼 보였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계단을 내려와 비틀거리며 밖으로 도망쳤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뛰어내려왔다. 마을에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르신 한 분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 집에 들어간 건 어리석은 짓이었네. 그 집에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살아있는 이들이 넘볼 곳이 아니지. 대학생들은 그날 이후로 꿈속에서 그날의 얼굴을 계속 보았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걸 잊기로 했고 학교로 돌아가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들은 진정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마을의 귀신의 집에 대한 전설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 사이에 잊히지 않고 전해졌다. 누구도 그곳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 집은 여전히 무언가가 살고 있는 듯했다.
마을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조용했고 그 집은 변함없이 어두운 균열을 드러내며 서 있었다. 그 집을 둘러싼 공기는 여전히 한기와 고요로 가득했다. 그리고 오늘도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손에 스치는 오싹함과 섬뜩한 긴장을 경험했다. 언제나 그렇듯 그 집은 참을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었기에